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당신과 단지 편안한 관계만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친밀감을 원할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회피형과의 많은 관계는 그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안전한 수준에 머물며 서로에게 어떠한 진짜 감정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피형에게 편안한 관계란 자신의 독립성을 위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일상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회피형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해낼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이 당신과 함께 그 안전지대를 넘어 진심으로 더 깊어지기를 원할 때 그들의 행동은 평소의 패턴과 완전히 모순되는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회피형이 진정한 친밀감을 위해 자신의 안전지대를 기꺼이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피형이 당신과 진짜 친밀감을 맺기로 결심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동을 깨뜨리는 모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의 방어 기제가 요구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신호들을 알아채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당신과의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보통 회피형은 불편한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입을 닫아버립니다. 감정적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는 주제는 단호하게 잘라 말하거나 즉시 화제를 돌려버리죠. 이러한 패턴은 그들의 감정적 안정을 보호하고 관계를 예측 가능한 영역 안에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이 진정으로 친밀감을 원할 때는 그 불편한 대화의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대답이 짧고 온몸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방을 나가버리는 대신 당신 앞에 계속 앉아 있을 것입니다. 못 들은 척하는 대신 당신의 질문에 대답할 것입니다. 긴장되는 순간에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들의 도피 본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대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살짝 떨 수도 있고 대답하기 전에 긴 침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일 수도 있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그 고군분투는 그들이 오직 당신을 위해 자신의 본성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편안함만 원하는 회피형이라면 이런 내적 갈등을 당신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대화를 끝내버리고 말았을 테니까요. 작은 갈등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이 과정은 점차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편안함만 찾는 회피형은 감정적인 취약함을 드러내야 하는 어떤 주제도 피할 것입니다. 대화는 항상 일상적인 일정이나 주말 계획 혹은 세상에 대한 피상적인 관찰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과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싶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질문하는 방식이 서툴거나 뜬금없는 타이밍일지라도 이 관계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꽁꽁 숨겨두었을 과거의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불안형이나 안정형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망설임이 가득하고 때로는 긴 침묵이나 전혀 상관없는 무작위의 말들 뒤에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주제를 다룰 때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불편함은 그들이 얼마나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이런 대화가 이상한 방식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운전을 하는 도중에 아주 깊은 속마음을 불쑥 꺼내는 식이죠. 이들은 다른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을 일종의 안전장치로 사용합니다. 감정적으로 무방비한 상태에서 직접 눈을 맞추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나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대화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회피형에게 감정적인 주제를 꺼낼 수 있는 어떤 순간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원하는 회피형의 취약성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자신의 가족사, 과거의 경험, 혹은 현재 겪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
철저히 벽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그저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답만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까워지기를 선택했을 때 그들은 당신이 캐묻지 않아도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과 있었던 힘든 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직장 생활의 불안감을 털어놓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공유합니다. 이런 고백들은 영화처럼 극적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나 함께 드라이브를 할 때 무심한 듯 던지는 말들 속에 섞여 나옵니다. 말투는 가볍지만 그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깊습니다. 그저 편안함만 원하는 회피형이라면 이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위험을 절대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한 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진정으로 친밀감을 원하는 회피형은 속마음을 털어놓은 직후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뒷걸음질 치지는 않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자조적인 농담을 던질 수는 있지만 자신이 했던 말을 주워 담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몇 분 후에 화제를 돌릴 수는 있어도 방금 한 대화가 아예 없었던 일인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드러낸 취약성을 즉시 덮어버리려 하지 않고 견뎌내는 이 능력은 아주 큰 성장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욕구를 표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살펴보세요. 편안함 모드에 있는 회피형은 당신의 요구를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으로 여깁니다.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면 그들은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자신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면 당신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당신이 오해한 것이라며 논점을 흐립니다. 이런 패턴은 자신의 감정적 공간을 보호하고 변화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피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친밀감을 원할 때 회피형은 당신의 요구를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가치 있는 정보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모든 요구를 즉각적으로 혹은 아무런 저항 없이 수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변명하며 말을 끊지 않고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왜 해줄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대신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질문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여러 번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책이나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기꺼이 조정하려는 이 태도는 회피형 특유의 자기 보호 패턴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며칠이 지난 후에 당신의 요구에 대해 다시 대화를 꺼낼 때입니다. 월요일에 중요하게 언급했던 것을 목요일에 그들이 먼저 다시 꺼낸다면 그것은 그동안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장의 대화를 끝내기 위해 그냥 듣고 넘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을 내면에서 처리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고민과 후속 행동은 당신의 감정적 요구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변화는 친밀한 순간을 보낸 직후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가까움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회피형은 감정적으로 깊게 교류하거나 육체적으로 가까워진 후에는 반드시 꽤 긴 거리 두기를 필요로 합니다. 화요일 밤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면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감정적으로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주말 동안 특별히 애틋한 시간을 보냈다면 그 다음 주에는 야근을 하거나 친구들과 약속을 잡거나 단순히 감정적 스위치를 끔으로써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친밀감 직후에 거리를 두는 이 패턴은 그들의 감정 시스템을 조절하고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너무 숨막히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회피형이 당신과 진짜 친밀해지기를 선택하고 있다면 이 패턴은 깨집니다. 가까워진 후에도 감정적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상황을 정리할 약간의 혼자만의 시간이 여전히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과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사흘 동안 잠수 타는 대신 바로 다음 날 문자를 보냅니다. 완전히 자기만의 시스템이 초기화될 때까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대신 주중에도 먼저 스킨십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물러나는 주기가 짧아졌다는 것은 지속적인 친밀감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거리를 둘 때조차도
그 거리 두기의 질이 달라집니다. 편안함만 찾는 회피형은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을 원하는 회피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를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 혹은 오늘은 내가 좀 조용할 텐데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걱정 마 하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통하는 이 과정은 아무리 짧은 말일지라도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거리를 두는 행동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주목해 보세요. 편안함만 원하는 회피형은 미래에 대한 모든 대화를 극도로 모호하게 만들거나 아예 피할 것입니다. 내년 계획에 대해 물어보면 구체적인 약속은 하나도 없는 두루뭉술한 대답만 내놓습니다. 6달 뒤에 두 사람 모두 초대받은 결혼식이 있다고 말해도 참석하겠다고만 할 뿐 당연히 같이 간다는 전제를 깔지는 않습니다. 이런 패턴은 자신의 미래에 있을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기대나 약속을 아예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 그들은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 계획에 당신을 포함시키기 시작합니다. 8월에 있을 뮤직 페스티벌을 이야기하며 당연히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집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며 어떤 색깔이 좋을지 당신의 의견을 묻습니다. 당신이 끼게 될지 말지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확실하게 당신을 포함하여 12월 연말 휴가 계획을 세웁니다. 미래에 당신을 포함시키는 이런 행동이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회피형에게는 엄청난 감정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존재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으며 그 그림을 당신과 공유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함께 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눈여겨보세요. 몇 달 뒤에 있을 일의 비용을 나누자고 제안한다면 관계가 계속될 거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취향을 반영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계획 속에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회피형에게 특히 예민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서로 얽히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엮기 시작하거나 공동의 투자가 필요한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헌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아파할 때 회피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편안함만 추구할 때 당신의 감정적인 고통은 그들을 즉시 물러나게 만듭니다. 당신이 울고 있거나 몹시 괴로워하면 그들은 감정을 소화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감정을 빨리 멈추게 할 현실적이고 빠른 해결책만 던져줍니다. 만약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완전히 도망가 버립니다. 당신의 격렬한 감정이 그들의 감정 조절 능력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은 자신들의 평온함은 지킬 수 있지만 당신의 상처는 방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회피형이 진정으로 당신과 깊어지기를 원할 때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그 곁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감정 위로의 달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몹시 불편해 보일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말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방법을 몰라서 물 한 잔이나 휴지를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과 한 공간에 계속 머문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자신들을 명백하게 흔들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적 안정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겪어내려는 이 의지는 그들의 자기 보호 본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모습입니다. 때때로 그들의 위로는 자신이 하기 편한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을 위해 요리를 해주거나 당신이 스트레스받아 하는 집안일을 대신해주거나 당신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동안 그저 당신 곁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형 사람에게는 이런 행동이 턱없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에게는 이런 것들이 감정적인 말보다 스스로 훨씬 감당하기 쉬운 돌봄의 방식입니다. 이 행동들이야말로 그들 나름의 깊은 애정 표현임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더 가까워지려고 다가갈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살펴보세요. 편안한 모드의 회피형은
친밀감을 높이려는 모든 시도를 밀어내거나 하찮게 여깁니다. 주말 내내 같이 있자고 제안하면 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지 핑계를 찾아냅니다. 관계에 대한 깊은 대화를 시도하면 다루기 쉬운 가벼운 주제로 말을 돌립니다. 애정 어린 스킨십을 더 원할 때도 잠시만 참아줄 뿐 곧바로 다시 거리를 둡니다. 이런 행동 방식은 자신이 정해둔 편안함의 한계선 안에 관계를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이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싶을 때는 다가오려는 당신의 시도를 무조건 밀어내는 대신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먼저 이런 순간을 만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초를 치는 대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당신이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하면 스마트폰을 보며 딴청을 피우는 대신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당신이 애정 어린 스킨십을 먼저 시작하면 뻣뻣하게 굳거나 빼는 대신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시작한 친밀감에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은 비록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할지라도 그들이 당신과의 교감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순간들의 바디랭귀지도 유심히 지켜보세요.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회피형도 당신이 먼저 스킨십을 하면 처음에는 몸이 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풀립니다. 몇 초 지나면 긴장했던 어깨가 내려가고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먼저 당신의 어깨를 감싸거나 더 가까이 다가오며 스킨십을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뻣뻣함이 이완으로 그리고 결국 다정한 반응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그들이 당신의 다가옴을 단순히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감정적으로 얼마나 꾸준히 머물러 주느냐도 아주 중요한 행동 지표입니다. 편안함만 원하는 회피형은 연결되어 있는 척하는 시기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시기를 번갈아 오갑니다. 일주일 동안은 완벽하게 집중하며 곁에 있다가도 다음 2주일 동안은 아무런 설명 없이 감정적으로 잠수를 타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패턴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연결고리만 유지할 뿐 결코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과 깊어지기를 원할 때 이렇게 널뛰는 패턴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여전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시기가 더 예측 가능해지고 미리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아무 말 없이 훌쩍 사라지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무작정 거리를 두는 기간을 늘리는 대신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시간 안에 자신의 동굴에서 빠져나와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의 감정적 태도가 점차 예측 가능해진다는 것은 오직 그들이 편할 때만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속적인 교감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꾸준함은 며칠이 아니라 몇 달에 걸친 패턴을 관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친밀감을 원하는 회피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곁에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극단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은 줄어드는 궤적을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완벽한 직선은 아닐 겁니다. 일시적으로 다시 뒷걸음질 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석 달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친밀감을 유지하는 능력이 분명하게 발전한 것이 보여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발전의 궤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앞으로도 영영 볼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이 먼저 마음속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주목하세요. 오직 편안함만 되는 회피형은 당신이 감정을 털어놓는 것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두려움, 불안감 또는 과거의 상처를 나누려고 하면 그들은 아주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서둘러 대화를 끝내버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얄팍한 조언을 던지면서 진짜 감정적인 교류를 피하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당신의 아픔을 멀리 밀어냄으로써 자신의 감정적 안전거리를 확보하려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이 당신과 진심으로 닿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약한 모습은 그들을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가오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갑자기 심리 상담가처럼 굴거나 유창하게 감정을 다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이 나눈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 그 대화를 다시 꺼내며 당신의 아픔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당신의 아픔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품어주려는 이 태도는 그들이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의 교감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단지 안락함만 원할 때는 당신과의 관계를 철저히 비밀로 붙이거나 가벼운 단어들을 써가며 관계의 의미를 깎아내립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물어보면 모호하게 대답하며 관계를 확실하게 정의하는 것을 피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도 당신의 존재는 빼놓습니다. 이런 패턴은 자신의 일상과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당신과의 관계를 철저히 격리시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싶어 할 때 그들은 자신의 삶에 당신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레 당신의 이름을 꺼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꽤 중요하다는 뉘앙스로 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가족 모임에 데려가거나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 당신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철저히 쪼개고 분리하려는 회피형의 본능에 완벽히 위배되는 엄청난 공개적 헌신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주의 깊게 보세요. 편안함만 바라는 회피형은 애매한 단어를 쓰거나 아예 여자친구, 남자친구 같은 호칭을 피합니다. 하지만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회피형은 결국 이 관계가 진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단어를 뱉는 것 자체를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말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결코 가볍게 내디딜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걸음입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행동은 서로 바라는 바가 다를 때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서 나타납니다. 그저 편안함만 찾는 회피형은 어떤 갈등이든 간에 서로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증거로 취급해버립니다. 당신이 매일 연락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은 덜 연락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 좁혀질 수 없는 차이로 포장합니다. 당신이 함께 보내는 양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서로에게 필요한 독립된 공간의 크기가 다를 뿐이라며 그것이 결코 변할 수 없는 기질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성향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이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 할 때 그들은 이 갈등을 맞지 않는다는 신호가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어떤 타협안이 좋을지 질문합니다. 자신의 성향을 완전히 잃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에 아주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 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선호하는 것 사이에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단번에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협상하고 맞춰가려는 의지는 그 차이점들을 뚫고 나아갈 만큼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협안이 잘 통하지 않았을 때의 반응도 살펴보세요. 친밀감을 원하는 회피형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다른 방식들을 시도해볼 의지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핑계로 더 이상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섣불리 단정짓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 끈기야말로 이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진심 어린 헌신을 증명합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아주 다정한 순간들을 다루는 방식도 뚜렷한 진심을 말해줍니다. 오직 편안함만 찾을 때는 예상치 못하게 훅 가까워지는 순간이 오면 즉각적으로 몸을 사립니다. 계획에도 없던 유독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들은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다시 벽을 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깊은 스킨십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해지기 전에 어떻게든 흐름을 끊어버리거나 상황을 짧게 마무리 지을 핑계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이 당신과 진정으로 교감하기를 원할 때 그들은 그런 순간들을 망치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대화가 더 깊어지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대신 그 대화 속에 계속 머뭅니다. 포옹이 평소보다 길어지더라도 자신이 먼저 팔을 풀지 않습니다.
그 가까워진 순간을 억지로 밀어내어 즉시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친밀감이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친밀감을 견뎌내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교감이 있었던 다음 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세요. 진심을 다하는 회피형은 그 특별했던 순간이 아예 없었던 일인 양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대화를 다시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를 두며 관계를 즉시 리셋해버리는 대신 그때의 그 친밀한 온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감정이 이어지는 이 연속성은 그들이 그런 다정한 순간들을 빨리 고쳐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진정으로 닿고 싶어하는 회피형은 지금 자기 자신과 지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평소의 패턴과 어긋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그들이 기꺼이 싸워내기로 선택한 내면의 치열한 전투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회피형이며 회피형 특유의 본능과 패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관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자신의 그 방어적인 본능을 거스르며 행동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도망쳤을 수준의 불편함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당장의 개인적인 편안함보다 이 관계의 건강함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당장 너 자신을 보호하라고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해 더 깊은 무언가를 지어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친밀감을 원하는 회피형과 그저 안락함만 원하는 회피형의 차이는 두려움이나 거부감의 유무가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둘 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똑같은 내적 거부감을 경험합니다. 진짜 차이는 그 두려움을 안고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안락함만 바라는 회피형은 두려움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두려움이 나타나면 무조건 뒷걸음질 칩니다. 가까워지는 게 불편해지면 망설임 없이 벽을 세웁니다. 관계가 성장하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적 평온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신과 진심으로 닿길 원하는 회피형은 그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망설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꾸준히 앞으로 내디디며 서서히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당신이 이 관계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차가움을 다정함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비록 스스로는 몹시 힘들지라도 기꺼이 당신과의 친밀감을 선택하고 있다는 진짜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행동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명확한 대답이 됩니다. 편안함만 유지하려는 회피형은 진짜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 내면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취약성을 드러낼 위험은 절대 감수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욕구만을 채워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회피형도 친밀감을 원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도 원할 수 있으며 원할 때는 눈에 띄는 행동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니까요. 당신이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지금 나의 관계에서 그런 행동들이 보이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그런 행동이 보인다면 인내와 이해를 바탕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헛된 희망을 품고 애를 써도 상대방의 닫힌 내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회피형과의 진정한 교감은 분명 가능하지만 그것은 오직 회피형 당사자 스스로가 친밀감을 선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가까워지길 원하는 회피형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선명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혼자 추측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희망의 신호로 애써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차곡차곡 쌓여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일관된 증거가 되어줍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것을 믿으세요. 만약 당신의 관계에서 방금 말씀드린 행동들이 보인다면 앞으로의 과정이 아주 느릴 것이라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친밀감을 원한다고 해서 회피형이 하루아침에 스킨십과 교감을 편안해하는 사람으로 마법처럼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당신을 향해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들이 수년간 쌓아온 자기 보호 패턴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뒤로 물러설 때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에 압도당해 자신들도 모르게 다시 거리를 두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뒷걸음질 쳤다는 걸 깨달으면 사과하고 실패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노력합니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그 반복적인 패턴 자체가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뜯어고치거나 억지로 변화를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역할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행동과 노력이 당신에게 충분한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을 일관되게 보여주며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시간과 인내를 통해 아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변화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거나 상대방의 헷갈리는 행동 때문에 매일 밤 혼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관계가 과연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회피형 파트너에게서 이러한 행동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떤 신호가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똑같은 혼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 맑게 비춰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착 유형과 관계에 대한 더 깊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